주역의 하경 32강입니다. 오늘은 32강인 뇌풍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항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언어에서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항자와 상자의 의미를 왜곡하는 데서 동양과 서양의 철학사가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상을 또는 항의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많은 터무니없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풍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우레고 아래는 바람인 형국을 말합니다. 항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이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장남이 장녀 위에 있다,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상이다. 그 법도가 한결같다는 뜻에서 항상 항자를 괴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뇌풍항의 괴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풍항의 괴설은 우레와 바람이 있는 꾀로 위아래가 맞아 상호간의 뜻을 변동하기 어려운 상이므로 항이라고 했습니다. 항은 항상 항구적인 뜻이 될 수 있으나 천둥과 바람이 일어나니 내연의 남녀관계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상당한 재물도 모으나 손재수로 인하여 곧잘 남을 배반하기도 하며 남에게 배반도 당합니다.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여 냉철한 판단 아래 설계를 해나가야 합니다. 화창한 봄에 따스한 기운이 다시 돌아오니 스스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구름이 바뀌어 부기가 풍부하게 되니 즐겁게 놀며 자연히 재미를 보게 됩니다.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에는 큰 사업일로 분주하게 되며 재물도 상당히 모으게 됩니다. 여자는 처녀는 운이 좋아 남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행복스럽게 보내나 병약하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격이 맞는 사람과 교제 끝에 결혼하겠으나 36세경에 이별수가 있으니 서로 양보심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운세는 만사가 잘 되어갈 때입니다. 덕을 쌓아나가면 번창하여 더없이 영화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 번영도 지금까지의 인덕과 노력한 덕택입니다. 친절한 윗사람이나 친형제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절대로 잘난 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측면으로는 가벼운 병이라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감기도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장병과 치질, 과로로 인한 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은 새로운 종목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분수에 넘치게 바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뇌풍항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을 불변이라고 그릇되게 해석하는데, 역의 세계뿐만 아니라 동방인, 특히 고조선의 세계관 속에는 불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불변은 변화하는 패턴의 지속이고, 모든 형의 불변은 그 형을 구성하는 질의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이 아닌 지속으로 부부관계도 지속되는 것이지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불변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단절되고 파멸되며 생성하지 않습니다. 불변을 사랑하는 문명은 미친 문명입니다. 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항형 무구 리정 리유유 왕. 향상성을 상징하는 항괴의 분위기는 변화와 지속을 말하며 매사가 잘 성취되고 바르게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어 이 아름다운 균형을 찬미하면 좋습니다.
매사에 수확이 있을 것이고 그대의 미래에 관하여 물음을 던지면 모험을 할 만한 시기이다. 모험을 함으로써 새로움의 계기가 도입되고 새로움의 계기가 도입될 때만이 항구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여행을 떠나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감에 리가 있다. 맨 처음에 음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육, 준항, 정흉, 무유리. 학괴를 신혼부부의 부인으로 보고 상괴를 남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육은 손괴의 주요이고 구사는 진괴의 주요이며 이 양자는 정웅의 관계에 있으므로 해서 부부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육은 한교의 가장 밑바닥이며 남편의 집으로 시집온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음요하면서 양 위에 있으며 총명치 못하고 기가 센 여자입니다. 그리고 손괴가 본시 입구변이라는 성격에 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양요인 구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되어 있네요. 회망. 양요로서 음유에 있기 때문에 부정,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학계의 중앙에 있어 중용의 품덕을 지니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 6오와 응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6오도 중용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항구한 중용의 덕성에 들어맞기 때문에 후회가 사라집니다. 3효를 살펴보죠. 세 번째 양효인데요. 불황기덕, 혹승지수, 정년. 중용의 자리를 떠난 3의 양효는 항상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 자리는 바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강하여 중용의 미덕을 망각하고 삽니다. 기가 세서 조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 불황기덕이라고 하는 것은 구3의 삶의 자세에 관한 것으로 한 번 품은 좋은 덕성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점을 치면 후회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 효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양효인데요. 전무금. 권세의 지위에 앉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중정의 덕을 지니지 못하면서 백성을 못살게 굴고 힘으로 복속시키려 하지만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음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기덕, 정부인길, 부자, 흉. 6오는 음유하며 상괴의 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강하며 구이와 응하고 있습니다. 이 6오는 유순의 덕을 변치 않고 항상스럽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로우며 심지가 굳건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덕을 항상스럽게 지키는 6오는 물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맨 꼭대기 음효를 살펴보죠. 진, 황, 흉. 상육은 음유하며 굳건하게 항상한 도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괴는 진괴이며 우레의 꾀입니다. 항상 한 군데 지긋하게 있지를 못하고 움직이는 성격입니다. 그 우레의 끝자락에 있는 상육은 움직일 생각만 합니다. 여기에 진은 우리가 보통 떨칠진이라고 말하는데 좋은 훈입니다. 계속 떨쳐버리고 튕겨나갈 생각만 하는 것인데 원래 육의 자리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효사의 의미는 상육은 떨치고 움직여 더 나아가려는 것을 항상적인 삶의 태도로 삼으니 흉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꾀 전체를 살펴볼 때 항꾀는 항상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러나 역의 항상성에 관한 논의는 중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에서 벗어나는가 들어맞는가에 따라서 항상스러움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을 벗어나는 것은 항상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노자는 우주가 스스로 그러한 본래 모습으로서 상도를 이야기하지만 상도 그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은 그 향상성을 음양의 밸런스로서 모든 다양한 정황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위와 덕의 모든 관계 함수에 따라서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역의 32강 내풍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